레이드 하시는 분들 모두 레하 SK클랜 금빛사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컨텐츠로 돌아왔냐 하면 모래악마의 네크로폴리스 신던전이 열렸죠. 소위 기름던전. 제가 이 공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공략을 하기 앞서서 저희 클랜 홍보 잠깐만 할게요. 저희 최근 열린 클랜전에서 저희 클랜이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우후! 저희 클랜이 상당히 강력한 클랜인데 고수분들도 많고 히드라도 무조건 잡히거든요. 뭐 막 히드라에 대한 부담 전혀 필요 없이 클전만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클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 보상전 있을 때 45만점, 그 개인 보상전 안 될 때는 뭐 딱히 커트라인 없고요. 그냥 꼴리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만 점이 기본이긴 한데 보통 이제 등수 조절하기 때문에 비기인전에서는 거의 힘을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 또 다방면에 고수분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을 해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부활러가 좀 필요합니다. 부활러는 돌가죽을 차는 게 무조건 좋고요. 릴리트가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부활러 이제 아무나 이제 돌가죽을 차고 있으면은 이제 고층 도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면이 제일 중요한 던전인데 만약 여기 차구르가 좀 핵심이거든요. 그 히드라에서 거북이가 이제 핵심 챔피언이듯이 요 던전에선 차구르가 핵심입니다. 이 챔피언이 없으면은 전체 부활러 못 써요. 무조건 이제 그 부활 버프를 사망시 부활 버프를 줄 수 있는 카르디에 같은 챔피언을 부활러로 쓰셔야 합니다. 차구르가 없다면요. 그리고 지원과 이제 힐을 줄 수 있는 포지션으로 이제 리호가 제일 좋고요. 왜냐면은 이제 각종 버프 디버프들을 밀어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리호가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마이티르나 그런 이제 빵빵한 힐러들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기름 왕이 최대 HP를 깎는데 이것들을 보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버프랑 버프를 주는 지원과 포지션에는 투하나가 제일 좋고요. 거북이도 괜찮고 발키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딜러가 필요하겠죠. 이 딜러는 무조건 HP 이제 기반으로 하는 딜러가 필요합니다. 이게 내 HP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적의 HP 기반으로 하는 퍼뎀 딜러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아크리지하고, 그 다음에 세프티, 그 다음에 허스크, 그 다음에 로얄가드. 얘는 25층은 안 돼요. 24층만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릴리트, 차구르, 리호, 투하나, 그 세프티 베스트 덱을 짰어요. 일단 스펙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릴리트 이건 아레나용 릴리트라서 스펙이 좀 굉장히 화려합니다. 요 저항을 절대로 똑같이 따라하기에는 좀 많이 무리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요 속도랑 체력 방어력 맞춰주시고 돌가지 6피스 필수입니다. 그리고 차구르 체인 너무 많아 찾기가 힘들어. 차구르는 이제 독셋을 착용해 주셔야 되고요. 반발악세가 있으시면은 착용하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채방을 좀 주시는 게 좋아요. 명중은 500 정도면 괜찮습니다. 요 차구르의 스킬 중에 요 1스킬이 이제 수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패시브랑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도구로 피해를 받을 때마다 이제 수면을 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챔피언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요 1스킬의 확률이
50, 10, 15, 75%니까 그 마스터리에 요 두려운 존재는 꼭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 독 확률 높이기 위해서 요 스나이퍼도 찍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호는 통찰 6개 맞춰주시면 되고, 속도는 260 넘으면 무난합니다. 체방은 이 정도면 준수하고요. 명중은 500, 그리고 마스터리는 전신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아나라크가 여기 있을 텐데, 여기네요. 네, 투아나라크는 끈기가 제일 좋고, 요 끈기로 스펙 맞추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은 굳이 끈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요 저항은 이제 히드라에 쓰기 때문에 저항 수치까지 맞춰준 건데 굳이 저항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 속도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명중은 500 정도. 제 마스터는 이렇게 찍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퍼딜러. 퍼딜러는 이제 저는 셉티무스 쓰는데 좀 스펙이 좀 굉장히 높죠. 좀 이거보다 스펙이 좀 낮아도 괜찮아요. 굳이 이 정도의 스펙은 아니어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뿐이지 무조건 잡아지니까요. 너무 스펙에 주눅 들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맞췄다 방향성만 보시고 맞추시면 됩니다. 마스터는 전신 트리 이렇게 찍어줬고요. 참고하시고요. 굳이 셉티무스가 아니더라도 히드라에 쓰는 허스크, 로얄가드 이런 챔피언들도 사용 가능하고 아크리지아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시간초는 이제 아침에 좀 버그가 있었는데 이렇게 꿀을 좀 빨았고요. 자, 스킬 설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아나라크는 2스킬 쓰면 안 되고요. 첫 스킬은 1스킬, 그리고 리오는 첫 스킬 1스킬 써주시고, 셉티무스는 설정 필요 없습니다. 차아구는 3스킬 쓰면 안 되고요. 2스킬은 이제 처음에 한 번만 쓰고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프로토로 할 거니까요. 만약 수동으로 하시는 분은 이걸 열어놓고 이제 상대방이 수면일 때 이 스킬을 같이 섞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평타, 그럼 이제 광란의 해충대 요걸 씁니다. 요 스킬이 굉장히 강해요. 요 릴리트가 돌가죽이 아니면은 요 스킬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네크레트가 보호를 해주면 버티겠는데 한 자리를 차지해야 돼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이렇게 일단 한 대 얻어 맞고 그냥 부활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하나가 속도감도 걸어주고요. 차우구르가 2스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리오가 이렇게 디버프를 많이 걸어줬어요. 그리고 졸음, 이러면은 디버프 공간이 꽉 찼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받는 데미지가 늘어납니다. 보시면 이 친구가 턴이 왔을 때 이 독 데미지를 받잖아요. 그때 이 친구가 무조건 평타를 때리는데 그때 80%의 확률로 수면이 걸립니다. 이 친구는 수면이 걸리면은 맞으면 깨는 게 아니고 요 일정한 턴수가 생겨요. 요 5대를 때리게 되면 요 선전이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정으로 수면을 걸어줄 수가 있죠. 독셋으로 독은 계속 붙여줍니다. 이렇게 독이 삑살이 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차구르의 2스킬 3스킬을 막아뒀기 때문에 차구르가 또 평타 치면 잠들 거예요. 독이 또 걸렸기 때문에 얘는 또 이제 무한 졸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너무 오래 잠들었다 깨어났기 때문에 많이 피곤한가 봅니다. 리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얘가 수면 중일 때 일단 다시 한번 돌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됐죠? 갖고 부활. 이렇게 리오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이제 공격할 때마다 우리 아군의 최대 HP를 깎습니다. 근데 얘가 졸음 상태일 때 리오가 힐을 쓰면 이제 파괴된 최대 HP가 일부 복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디버프를 많이 깔아 놓으면은 이제 데미지 감소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아파합니다. 얘 기본 속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투아마라크로 속도 감소를 걸어주고 아군한테 소급을 걸어줄 수 있으면은 이제 이 던전을 클리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조합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더 보완한다면 여기서 아크리제가 들어가는 거 정도? 그러면 좀 더 클리어 타임이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활러는 꼭 릴리스가 아니어도 되고요. 전체 부활러, 뭐 심판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일단 전체 부활러가 있어야 되고요. 전체 부활러는 돌 가지고 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부활을 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차구로 이 턴을 계속 밀 수가 없다면 이 친구는 이 광란의 해충대를 계속 사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주려면 하르디에 같은 이제 부활러가 필요할 겁니다. 부활 버프를 줄 수 있는 챔피언이 필요할 겁니다. 이 릴리트 대신에. 이 차구르가 핵심 챔프고요. 만약 이게 없으면 뭐 코넬리아 같은 챔프도 쓸 수 있긴 한데 좀 클리어가 좀 힘들어질 거예요. 일단 오토는 불가능하고 수동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진 그래요. 또 다른 유튜버들이 또 어떤 신박한 공략을 내놓을지 모르겠는데 차구르 일 잘하죠. 죽어라 박쥐. 네, 박쥐 오랜만에 나왔는데 제가 되어 사라져버렸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 던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요런 이제 졸음 없이 일반 전공으로도 깨보려고 해봤는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엄청난 고스펙을 가져와도 이런 졸음 없이는 깰 수 없게 지금 설계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돼지술사를 쓰보려는 분도 계실 텐데 뭐 나쁜 선택은 아닌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얘는 컴퓨터가 자기 감사할 때마다 같은 비율만큼 저기 최대 HP를 파괴하는데
돼지술사가 이 컴퓨터를 처음부터 다 까버리면 돼지술사는 체력이 1 상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요 날개 스치기만 해도 좋습니다. 계속 부활을 시켜줘야겠죠. 굉장히 피곤한 작업이 될 겁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던전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대기층에 못 올라왔다고 해서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하시다 보면은 난이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난이도를 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스펙도 25층을 까기 위해서 이제 좀 고스펙으로 맞춘 거라 따라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 핵심만 잘 보시고 이제 가능한 층대에서 파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25층이 안 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특성 같은 거 유황을 찍어주면 좋습니다. 얘가 앉았을 때 이 스킬을 쓰면은 이제 운석을 제대로 얻어맞는데 그 데미지가 좀 상당하거든요. 운석을 맞고 죽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 요 신성 2배인데 모두들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SK클랜 금빛사또였습니다.